오늘 배울 내용은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정적분의 정의라고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은 이 구분구적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 지났다고 구분구적법 많이 까먹었죠. 이런 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y 꼴 fx라는 함수랑 x축과 y 꼴 fx라는 함수랑 x축이랑 x 이꼴 a일 때 x 이꼴 b일 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거, 여기서부터 구분구적법이 출발되었었는데요.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 AB 구간을 전부 n 등분해 준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다각형,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갔었죠. 그리고 요걸 더욱더 잘게 쪼개서 오차를 점점 줄여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때 특정한 xk의 값을 뭐 a 더하기 n분의 b-a, ba 구간을 n 등분하고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 이동했다. k 곱해준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하던 거, 요런 거 내용이요. 기억나십니까? xk 그리고 델타 x, 요거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요게 구분구적법으로부터 출발했던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정리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적분의 정의가 있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는 이런 정적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정의,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이거는 소단원 영사에서 소단원 4단원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fxk 곱하기 델타 x, 이야기했던 구분구적법의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정적분의 정의와 구분구적법의 관계, 대체 무슨 관계에 있느냐와 다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하고자 하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 무슨 관계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우변을 봅시다. 리미트 시그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급수의 꼴로 제시가 되던 거죠. 급수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실제 구분구적법 계산함에 있어서도 일반항 구해서 부분합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미트 n 무한대 취했었죠. 이 리미트 무한대, 급수가 인테그랄 ab 정적분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 풀겠다. 그러면은 그 바꿔 푸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급수의 계산을, 다시 복잡한 급수의 계산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급수의 계산 또는 귀찮은, 복잡하고 귀찮고 불가능한 급수의 계산마저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부분으로는 불가능한 급수의 계산, 이런 것들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구적법 계산할 때 많이 겪었겠지만 나타내는 식의 표현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짜증났었다, 그죠? 바로 요런 거, 예를 들면은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그냥 다 제시된 모양 하나 써볼게요. 1 더하기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n분의 1 곱해져 있다. 자, 요거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에 대한, 곱셈에 대한 시그마 공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식은 풀로 전개한 다음에 각각 급수 계산했어야 돼요. 뭐냐? 시그마 1 상수랑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까지. 아유 숨차. 요렇게 다양한 녀석들 계산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거 복잡하고 귀찮은 식이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당연히 우리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적은 없지만 x 4제곱에 x 4제곱이 아니죠. n분의 k 4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즉 얘로 제시한 이 fx 함수가 알고 보니까 x의 4제곱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여라. 다시 1부터 2까지의 구분구적법을 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시된 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네요. 요거 그러면 계산 좀 더 편하게 0, 1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위아래 떠 있는 건 무시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계산 불가능하니까. 자, 요런 거 계산함에 있어서 뭐 식 대충 정리하더라도 결국 시그마 k 4제곱이란 걸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손 시그마 k 4제곱 공식 아는 사람, k 4제곱 해본 사람, 들어는 본 사람, 구경이라도 한 사람 없습니다. 쌤도 안 해봤어요. 귀찮아요. 이거 너무 귀찮아요. 공식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외울 수 있는 모양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불가능한 거 힘든 것들은 우리한테 잘 묻지도 않습니다. 만약 물어본다면은 급수로 풀어란 게 아니라 무엇?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 트랜스폼 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복잡한 급수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에 바꾸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what?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왜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이야기했고요. 왜 그 관계를 따지냐? 복잡한 급수 계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수 계산이 쉽겠어요? 정적분이 쉽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how? 어떻게 정적분을 급수로 바꾸겠는가? how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문제들마다 계속 이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보기로 해요. 푸는 연습만 줄창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하시고요. 처음에는 멍하겠지만 결국 따라오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구구단 알고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마찬가지 쌤이랑 같이 문제 푸는 방식들 계속 반복적으로 익혀나가면서 변형만 한다면은 계산하기 쉬운 정적분이 짜자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믿어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들만 통한다면은 계산하기 편한 정적분으로 짜자잔 변화할 겁니다. 그럼 대체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꾸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 출발은 이 정적분의 정의라고 했죠? 내용 다시 봅시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이 급수 잘 째려보세요. 자, 구분구적법에 익숙해진 친구들이라면은 공식이 어느 정도 입에도 붙어 있을 텐데, 자, 리미트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구분구적법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fxk 그리고 델타 x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구분구적법으로부터 출발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얘기 조금 잘못했어요. 하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때 델타 x라는 친구는 n분의 b-a고 xk는 a 더하기 델타 xk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n분의 b-ak다 라고 이야기들을 같이 합니다. 자, 이때 뭐 이런 구조를 띄고 있으면 모두 다 우변에 있는 정적분의 모형으로 바꾸어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깊이 파고들어서 본다면은 xk 대입하고요, 델타 x 대입해서 이 구분구적법식을 더욱더 정확하게 한번 째려 보겠습니다. n분의 b-ak 그리고 곱하기 델타 x 대신에 n분의 b 빼기 a 너님이 이제 사라져도 되겠네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도식화한다면은 어떤 fx 그래프가 있고요. a부터 b까지의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는 것으로부터 정적분은 출발했다 했고요. 물론 넓이가 정적분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빼기. 자, 여기에서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요만큼 부분이 xk의 자리였고요. 이 xk가 정적분으로 변형할 때 언제나 변수 x로 바뀝니다. 함수의 식이 바뀌진 않아요. fx 함수가 x세제곱이면은 구분구적법 할 때든 정적분 할 때든 항상 그 fx란 식은 x세제곱이 되고 정역 안에 있을 때 xk란 문자, xk란 부분, 그것은 언제나 x로 바뀌는 겁니다. xk만 x로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요 세 가지 뭔가 칸 나눠놨죠.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델타 x에 속하는 녀석을 정적분에서는 dx로 변형할 겁니다. 다시 요 xk가 이런 x로 변형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n분의 b-a 델타 x란 부분이 이렇게 dx로 바뀔 것이고요.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뀔 겁니다. 그럼 하나 남은 거 있죠? 구간은 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교재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요. 그거 헷갈립니다. 앞에 있는 얘기나 뒤에 있는 얘기나 너무 헷갈립니다. 뭐 어차피 쌤이 있는 얘기도 교재에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한 방법이니까 지금부터는 교재 덮고 또는 교재의 내용만 적으면서 쌤의 얘기만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 AB 구간은 대체 어디 출신인지까지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xk라는 것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xk 이렇게 바꿀 부분 요거 전체 xk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xk라는 것은 전부 다 정하는 게 있어요. n분의 b-ak. 그런데 때로는 문제들마다 풀이마다 이 xk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a 더하기 n분의 b-ak에서 요 n분의 k만 있는 항을 가져와서 xk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n분의 k, 요게 중요한 겁니다. n분의 k. n분의 k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xk라는 녀석을 n분의 k라는 것으로만 가져와서 볼 수도 있어요. xk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 방향은 이 xk를 누구로 정하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전체다. 누구? f 괄호 안에 있는 함수식에서 정역에 속하는 문자 모두 다를 다항식 모두 다를 xk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n분의 k입니다. n분의 k만 있는 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리고 n분의 k가 있는 항만, n분의 k 포함한 항만 xk로 세팅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n분의 k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결과적인 모양은 달라지고 그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예상 조금 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이 세 가지 방법 다 여러분은 연습하고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xk를 미분한답니다. 미투더 분을 하는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냐? 바로 x가 아니라 x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변수, 바뀌는 건 누구? 시그마 대상 먼저 한다고 했죠? 시그마, 결국 k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겁니다. k에 대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n분의 b 빼기 a가 되네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k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n분의 b 빼기 a. 마지막 n분의 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n분의 1. 그럼 얘네들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 즉 우리는 이제 이 친구들을 델타 x라고 불러줄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K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 미분하는 건 변화량의 의미잖아요. 변화량. 누구? 델타 X. X가 얼만큼 변하느냐라는 건데 K 값에 따른 X의 변화량.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델타 X, X의 변화량은 XK를 미분함으로써 구해낼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 미분을 하자. 누구? 문자 K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간단하면서도 또 가끔 헷갈리는 부분. 우리가 지금 풀이하고 있는 방법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XK를 누구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 나뉜다고 했고요. XK 누구로 세팅하느냐. 그때 구간 정하는 것 역시 이 XK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첫 번째, K에 1을 넣고 리미트 n 무한대를 구하시고요. 두 번째, K에 n을 넣고 리미트 n 무한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따라오세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이것을 시작, 아래 끝이라 하고요. 구간 정한다고 했으니까 구간의 시작, 아래 끝이라고 적어놔야지. 그리고 K에 n을 넣고 리미트 n 무한대까지 했다. 위 끝이 됩니다. 다시 구간을 구할 때 여기 봅시다. 리미트 시그마에서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n까지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을 넣어서 인테그랄 아랫부분의 값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고요. A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n이 있기에 인테그랄 n 무한대 보내서 이 위끝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위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있는 게 인테그랄의 아래끝, 시그마 위에 있는 게 인테그랄의 위끝. 그리고 때로는 요 시작 끝의 값들이 우리가 늘 풀어둔 것처럼 1과 n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부터 뭐 n-1이라든지 요런 거 가끔 나오는 함정이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메인은 누구? XK한테 K 이꼴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M분의 B-A에 대하여 리미트 N 무한대 XK에서 K 이꼴 1 대입하고 리미트 N 무한대. 그럼 여기가 0으로 수렴하네요. 얼마? 0이 되고요. 두 번째, K에 N 대입했습니다. A 더하기 B 빼기 A에 대하여 리미트 N 무한대. 자, N이란 문자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AA 치우고 나면은 그냥 상수의 값이니까 상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요거 0이 아니었네요. A입니다. 결국 이때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XK에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그러면 n분의 b-a만 남죠. 리미트 n 무한대 취해버리면 0의 값이 남고요. k에 n 대입했습니다. n분의 n이니까 b-a라는 것이 위끝 k에 n 넣었을 때 k 이꼴 1일 때 극한은 0이고요. k 이꼴 n일 때 극한은 b-a. 이것이 적분 구간. 마지막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는 n분의 1이니까 0이고요. K에 n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는 1이니까 적분 구간 0, 1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정적분을 나타내는 과정은 앞서 세 단계를 통해서 찾아놓은 데이터를 약속에 따라서 변형합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인테그랄. 함수 fx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 아우 이름도 길어. 이 f 함수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xk로 바꿨으니까 xk는 x로만 얌전하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분의 b-a라고 뒤에 있던 값을 델타 x로 세팅했고 델타 x는 dx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오른편에 살포시 적어주시면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정적분은 모두 다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xk를 n분의 k가 있는 항만 선택했어요. n분의 k가 있는 항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것만 n분의 k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fx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부분, 노란색 부분, xk 부분을 x로 바꾸는 거니까 a 더하기 x라고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x 더하기 a, a 더하기 x. 그리고 델타 x는 n분의 b-a니까 n분의 b-a 그대로 dx로 바꿔 적는 거고요. 남은 거는 적분 구간이죠. 0부터 b 빼기 a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테그랄 n분의 k만 xk로 세팅했죠. 그러면은 f n분의 k만 세팅했으니까 a 더하기 n분의 k만 세팅하면 누가 남냐 보자. n분의 k만. 그러면 좀 복잡한 식이 남네요. b 빼기 ax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복잡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n분의 1을 델타 x로 보고 n분의 1을 델타 x는 dx로 바꿀 거니까 n분의 b-a에서 이 분자의 값은 필요가 없네요. n분의 1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b 빼기 a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개수로 앞에 뽑아주세요. 그리고 n분의 1 파란색 부분만 dx로 바꿔줬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다. 자, 요거 마지막 나온 결과식은 외우지 마세요. 결과식은 외우지 말고 내가 찾아놓은 데이터들을 그대로 변형해주고 없으면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 부분 풀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요 내용, 요러한 조언, 요러한 풀이 방향들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없으면 만들어낸다. 우리가 함수 극한, 수열 극한 할 때부터 계속 많이 해오던 거,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에도 곱해주고 분모에 나눠주면 분자에도 나눠주고 이런 식의 풀이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 결과만 보면은 뭔 소린지 몰라요. 몇 개 문제 풀면서 다시 추가적인 부연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인 1, 2, 3, 4 단계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가지 풀이 방법 진행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고요. 자, 다음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XK 세팅이 처음이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누구의 제곱 곱하기 숫자니까 n분의 k가 있는 녀석이 언제나 메인입니다. n분의 k가 있는 것이 언제나 메인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요 n분의 k 전부 다를 xk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3 곱하기 k. 이번엔 풀이를 한번 쭈루룩 진행해 볼게요. 3 곱하기 n분의 k.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한 xk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 어떤 문자? k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n분의 3이라는 것이 되고요. 너는 델타 x의 값입니다. 적분 구간을 구합시다. k에 1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 어색하다. n분의 3k라고 적어 놓을게요. k에 1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 1부터 k에 n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 nn 약분되니까 1부터 4까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인테그랄 적분 구간 1부터 4까지. fx 식은 따로 없었지만 변수로 잡은 xk의 제곱 모양이었죠. 그래서 x의 제곱 요렇게 식이 바뀌겠고요. n분의 3이란 부분 델타 x로 잡았으니까 델타 x는 dx로 바뀌겠다. dx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3분의 x 세제곱에 대하여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정답은 20. 나머지 것들도 모두 2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xk는 어떻게 잡는다고 했습니까? n분의 k가 있는 항만 선택한다고 했고요. 마지막이 n분의 k만 선택하는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미분합시다.
델타 x, xk의 변화량 델타 x는 k에 대한 미분이니까 n분의 3만 남고요. 적분 구간 k에 1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 0, k에 n 대입하고 리미트 무한대 3까지 정적분으로 나타내 볼게요. 0부터 3까지. 자, 함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xk는 n분의 3k입니다. 요것만 xk입니다. 그럼 얘가 누구? x로 바뀌는 거니까 1 더하기 x 전체 제곱 dx. n분의 3, n분의 3이 델타 x니까 dx로 얌전하게 바뀌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서 미분하는, 척분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다항식의 전체 거듭제곱 미분법에 따라서 1 더하기 x의 세제곱 요렇게 변형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아니라면은 전부 다 전개해서 빼주는 수밖에 없어요. 4의 세제곱 81에서 0 넣는 거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0 넣어도 0 아닙니다. 1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1 그렇게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변형하는 거 말고 1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한 다음에 적분해도 동일한 값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방법 n분의 k만 xk로 세팅했다. 그렇다면 델타 x는 k에 대한 미분이니까 n분의 1 그리고 적분 구간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0,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입니다. 그리고 xk는 n분의 k만 세팅했으니까 1 더하기 3k의 제곱이 되고요. 1 더하기 3k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n분의 1만 델타 x예요. n분의 3이 아니라 n분의 1만.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맞춰주자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n분의 1이에요. 난 1이 필요해요. 그럼 있던 3은 어떻게? 뒤로 빼주면 되죠. 분모에 3을 곱했다. 다시 분자에 3을 나눴다. 그럼 분모에도 3을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n분의 1 맞추려면 3. 이 3은 인테그랄 전체 개수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dx 여기 x죠. 그럼 요거 이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전개한 이후에 적분해도 되겠고요. 그 전개하는 복잡한 계산하기 싫어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고 있는데 요거 적분 요렇게 되겠습니다. 제곱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3 좀 알아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3x의 전체 세제곱으로 바꿔주세요. 요게 다항식의 전체 거듭제곱 적분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미분. 세제곱 미분하면은 개수 3 앞으로 나오니까 3분의 1과 3 약분 되겠죠? 그리고 세제곱은 제곱으로 지수가 하나 떨어지죠. 모양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요 안에서 속미분의 결과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종 개수가 3 없는 셈이네요. 그럼 이 3을 가지고 와도 되겠고요. 또는 나오는 3 없애야 되니까 3만큼 다시 나눠준다. 즉 속미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개수는 9가 된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계속 할 부분입니다. 문제 풀 때마다 자주 나올 테니까 연습이 될 거예요. 모르겠다면 역시 제곱이니까 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3과 9분의 1 곱하면 역시 이것도 그냥 3분의 1이네요. x에 1 넣읍시다. 1 더하기 3, 4의 세제곱 81. x에 0 넣읍시다. 1 더하기 0, 1의 세제곱 1. 그래서 정답은 동일한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몸풀기 문제니까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필수 예제 27번입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하여라. 급수 요거 세제곱 전개 쭉짝짝 한 4개, 5개 막 하기 싫어. 귀찮아. 그래서 첫 번째 xk를 누구로 세팅할 거냐? n분의 k가 있는 것들 중에서 전부 다 1 더하기 n분의 2k 또는 아이 귀찮아. n분의 2k만 가지고 가도 난 충분해. n분의 k가 있는 항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n분의 k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k에 대한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이름표는 델타 x로 붙여주고 n분의 2 델타 x는 미분했다 n분의 2 델타 x는 미분했다 누구? n분의 1 n분의 1 적분 구간도 구해야죠.
k에 1 넣고 무한대. k에 1 넣고 누구? 주어는 n 무한대. 그러면은 1부터 k에 n 넣고 n분의 n 약분됐네요. 극한 3. 다시 k에 1 넣고 무한대 0, k에 n 넣고 무한대 2, k에 1 넣고 무한대 0, k에 n 넣고 무한대 1.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전체 다 xk로 보고 있으니까 x 세제곱이고요. n분의 2가 델타 x입니다. 근데 얘는 n분의 1이네요. 분자에 2 곱해주니까 분모에도 2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계속 곱해주면서 없던 부분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야 dx로 적어줄 수 있으니까요. 적분 계산까지 간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x 4제곱 1부터 3까지 그러면은 8분의 1 곱하기 요게 80이니까 정답은 10이군요. 확인해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n분의 2k만 xk로 잡았으니까 1 더하기 x의 전체 세제곱은 변함없군요. 델타 x라는 것은 n분의 2여야 되는데 계속 n분의 1만 있다. 분자 2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2를 곱하자 dx도 나오겠고요. 다시 적분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1 더하기 x 전체 4제곱 0부터 2까지. 자, 2 넣고 0 넣고 8분의 1 곱하기 81 빼기 0, 1 0 아닙니다. 0 넣어서 1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거 나오고 마지막 0부터 1까지 n분의 k만 xk 잡았으니까 1 더하기 2x의 세제곱 그리고 n분의 1 n분의 1이 델타 x니까 따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뭐 할 거 없이 dx로 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항식 거듭제곱의 적분이에요. 어떻게? 전체 거듭제곱에 대해서 그냥 덩어리 거듭제곱 세제곱에 대한 적분한다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4제곱 바뀌죠? 그런데 안에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1 더하기 2x가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2x에 대하여 속미분 해줍니다. 뭔 소리냐고요? 요거 미분해봐요. 적분시킨 거잖아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잖아요. 적분상수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 결과를 미분했을 때 비적분함수 1 더하기 2x의 세제곱 나와야 할 텐데 4 곱해주니까 4분의 1가 약분되어서 개수는 처리되었다. 세제곱 다운되었다. 그런데 속미분 개수 2가 나오니까 이 2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2를 마저 더 나눠줍니다. 8분의 1. 0부터 1까지 8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81 0 넣으니까 1의 4제곱 1 해서 늘 동일한 값 10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괜히 살짝 걱정되는 건 세모 혼자 지금 신나가지고 막 풀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하는데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얘네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 분석은 따로 안 했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최소 하나는 여러분들이 풀이할 줄 아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요 첫 번째 방법 풀이를 추천합니다. xk가 있는 항 전체 다를 변수 x로 잡는 거. 이 풀이의 장단점, 각 풀이들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처음 아니면 끝을 대부분 추천하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걸 추천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적분이 쉬우니까. 적분이 쉬워요.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지만 적분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헷갈리는 친구들 요 적분 포기하는 대신에 첫 번째 풀이 방법 xk 전부 다 잡아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적분 구간이 제일 복잡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적분이 어려운 대신에 적분 구간은 굉장히 간단해요. 0부터 1까지니까 숑숑 대입해서 복잡한 계산할 거 없습니다. 얘네는 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적분 구간이 0부터 1이에요. 그죠? 식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개념적인 이야기 할 때도 0부터 1까지고 식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적분 구간은 0부터 1입니다. 적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적분 계산하기는 쉬워요. 부정적분 해내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얘는 적분 계산은 좀 번거로울지 몰라도 부정적분 시키기는 굉장히 쉬우니까 결국 계산의 난이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관식이 되든 또는 객관식이 되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쌤은 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왜 하필 세 가지를 계속 다 가르치고 있느냐?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워낙 이게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다 따라해서 풀어요. 그럼 문제 난이도를 높이자니 함수식을 꼬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개수의 값들만 살짝 바꾸고 어떤 하나의 정적분 또는 하나의 그 급수에 대하여 변형하는 과정의 결과들을 조금씩 달리 해놓는 겁니다. 지금 이것과 동일한 정적분을 찾아라 해놓고 예를 들어서 3개의 값을 적어두는데 여기에서 개수 2를 살짝 지워놓고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풀이 방법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풀이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 동일한 함수값, 다른 함수값을 가지는지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3가지 방법들을 다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제 27번의 두 번째 문항이고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이제 이런 문제들 만나게 되면은 같이 연습할 때는 잘 따라 하는데 실제 문제에서 만나면은 여러분들 당황하기 십상이에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모양 리미트 시그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요거 일일이 다 전개하고 3n이 요거 몇 개 있지 막 곱해주고 와 미쳐. 요거 이 부분 일정한 것과 변화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더하기 형태 돼 있죠. 더하기를 시그마의 형태로 변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리미트 n 무한대 순서대로 가볼게요. n 세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에다가 시그마 갖다 붙이는데 바뀌는 것은 변수 k로 쓸 거고요. 어디까지 바뀌는지 아직 모르니까 안 바뀌는 건 모양 그대로 적을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잘라가냐? 더하기 기준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두 번째가 3n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세 번째가 모르겠지만 요거 3n 더하기 m의 전체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뀌고 안 바뀌는 거 3n 안 바뀌어요. 그대로 적어두시면 돼요. 1, 2로 바뀌네요. 그 다음은 1 다음에 2니까 3으로 바뀌겠죠. 바뀌는 거 1부터 하나씩 바뀌어가니까 변수 k라고 잡읍시다. 제곱 끝까지 제곱 안 바뀝니다. 지조 있는 친구 고마워요. 2라고 적어줍시다. 그럼 이 k는 1부터 어디까지 변화했노? 보자 n까지 변화했네. 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n이라고. 그러면 요거 어쩌지? 전개해가지고 또 처음 얘기한 것처럼 9n 제곱에 대해서 시그마하고 더하기 6n k에 대해서 시그마하고 k 제곱에 대해서 시그마하고 귀찮다고요. 어렵다고요. 불편해요. 요거 하다가 실수하면 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실수의 여지를 좀 줄이자고요.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n분의 k가 없다. 그죠? n분의 k가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친구 우리의 해결사 짜자잔 앞에 잠깐 한눈 팔면서 놀고 있던 친구 n세제곱분의 1을 소환합시다. 자 제곱이니까 n세제곱분의 1 다 쓰지도 말고 시그마는 변수가 k니까 n은 그냥 그냥 숫자 취급이에요. 변수 아니에요.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만 빌려줄게요. 이 안에 n세제곱에서 n제곱분의 1만 넣어줍시다. 그러면 전체 제곱이니까 n분의 1만 들어간 게 돼서 3 더하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 자, n세제곱분의 1에서 n제곱분의 1 두 개만 가져갔죠? 하나 남은 거는 n분의 1 딱 정리하니까 계속 관찰해오고 있던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변형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xk는 3 더하기 n분의 k만 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xk는 n분의 k 항만 선택하는데 요거나 n분의 k만 선택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네요. n분의 k의 개수가 1일 때는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미분하도록 하죠. 델타 x는 n분의 1
마찬가지네요. 델타 x는 n분의 1. 여기까지 뭔가 좀 사이가 좋은데 적분 구간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3부터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4까지. 너는 볼 거 없이 언제나 0,1이라고 했습니다.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0부터 1까지. 자,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전부 다 xk로 바꿨으니까 여기에서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고요. n분의 1이 델타 x니까 n분의 1 델타 x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은 따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손댈 거 없이 바로 dx로 바꾸시면 되고요. 3분의 1 x의 세제곱에 대하여 3부터 4까지 정적분 하셔라. 3분의 1에 자 4의 세제곱은 64, 3의 세제곱은 27. 야, 이게 얼마고? 3분의 6에서 1 빼면 5, 37이 되는군요. 약분은 따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인테그랄 적분 구간 0,1 xk는 n분의 k만 했으니까 3 더하기 x의 전체 제곱이다. n분의 k만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n분의 1은 델타 x는 dx로 곱해주고 빼주고 할 거 없었고요. 자, 요거 적분 아주 잘 모르겠다고요? 뒤에 여백도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전개해서 한번 적분해 봅시다. 6x x제곱 dx 9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분의 x 세제곱 0부터 1까지. 식은 쭈루루루 펼쳐놨지만 적분 구간은 0일. 그나마 간단하니까 1 넣고 0 넣으면 1만 넣으면 되네. 9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3으로 통분했다. 3, 9 더하면 10이니까 3분의 37. 오케이, 동일한 값 나오는군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적분 그 자체보다는 주어진 식을 구분구조법 형태 급수의 꼴로 변형하는 그 단계가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급수 이거 합의 형태 시그마로 바꿀 수 있나? 리미트도 있네? 리미트 시그마 있으면은 구분구조법 정적분으로 바뀌겠네? 이런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끔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예제 2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끝내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쌤이 요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도 2개 더 해줄게요. 봅시다. fx를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빼놨네요. 아유, 출제자 깜찍하네. 그래봤자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보자. 2 더하기 n분의 k를 xk로 세팅해 봅시다. 또는 xk는 이번에는 한목 흐름으로 전부 다 xk로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미분해주자. 델타 x는 n분의 1 xk는 델타 x는 n분의 1 구간 정해야겠죠.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2,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3. 그러면은 n분의 1을 델타 x 2x로 바꿀 건데 n분의 3이네요. 그럼 너 1이라고 바꾼다면 3은 앞으로 빼낸다. 그래서 3 곱하기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적분 구간은 2, 3 적어주고요. xk 2 더하기 n분의 말도 안 나와. 2 더하기 n분의 k는 xk로 잡았으니까 전체 식은 fx라고 그냥 바로 xk는 x로 바로 바꾸시고요. n분의 1 델타 x 모양 일부러 맞춰놨죠. 델타 x는 dx로. 그러고 보니까 fx 앞에 있었네. 가져와서 x제곱 2x 그리고 dx 3 곱하기 적분합시다. 3분의 x 세제곱 그리고 x제곱 2부터 3까지고요. 자, 3 곱하기 그리고 요 3이란 것은 이 적분 단계에서 바로 다 안에 하나씩 분배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이 훨씬 더 편하겠네요. x 세제곱은 앞으로 나오고 3을 곱해준 거니까 너는 3x제곱. 그래서 3의 세제곱 27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시고요. 각 항에 대하여 먼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실수 안 할 수 있는 쉬운 풀이를 했습니다. 더하기 3 이제 제곱 9 마이너스 4 그렇다면은 19 더하기 3호 15 정답 3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k는 어떻게 n분의 k만 고르든지 아니면 n분의 k가 있는 항만 고르든지 결국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동일한 풀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바로 델타 x는 n분의 1로 잡고요. 마침 또 n분의 1 고쳐놓은 거 있으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 없겠네요. 적분 구간 봅시다.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0,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1, 0부터 1까지 앞에 계수 3 있고요. fx가 아니라 n분의 k만 x니까 f2 더하기 x군요. 그리고 n분의 1은 dx. 자, 봅시다. 그럼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 3배 곱하기 0부터 1까지 f2 더하기 x라는 것은 요 x자리에 2 더하기 x가 대입된 거니까 2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x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역시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들은 갈리겠죠. 어떻게? 누구는 쭉 전개해서 누구는 각각에 대하여 당시 거듭제곱 적분을 통해서 어떤 풀이가 더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풀입니다.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풀이가 좋은 풀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쭉 푸세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셈은 전개하겠습니다. 뭐 전개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지만 바로 전개시킬게요. x의 제곱은 오직 한 군데서만 나오고요. 전개하니까 4x네요. 그리고 2x 또 있으니까 4x와 만난 2x는 6x. 2의 제곱 4와 2는 4 만났다 8. 요거 적분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겠죠? 3 개수 집어넣을까 말까. 다른 녀석들은 괜찮은데 요 제곱 때문에라도 3, 6, 18 3을 좀 넣어서 값을 키워놨습니다. 왜? 그래야 x 세제곱이라고 적분시킨 모양이 비교적 간단해지니까요. 18x 좀 불편하지만 9x 제곱이었네요. 24는 24x가 되고요. 여기에 뭘 대입합니까? 0과 1입니다. 고생해서 적분한 보람이 있네요. 적분 구간이 0과 1이니까 1만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되더라. 얼마? 34. 역시 동일한 값.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 4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굴 xk로 잡을 거냐? 전부 다. 아니면은 n분의 k가 있는 항만. 아니 n분의 k만. 셋 중에 하나 가급적이면 전부 다 잡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좀 더 맞는 풀이. 그래도 셋 다 할 줄 아시고 그 단계별로 xk 미분하고 구간 정해서 정적분으로 변한 그 사이에 없는 건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 최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쌤도 막 지치고 풀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끝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들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잠깐 고민했어. 요거 빠르게 푸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 하다가 기상천외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좀 빨리 풀이해 나갈 거냐 그런 눈썰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 자, 더하기 형태 요거 그러면은 시그마로 변형할 수 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2n 빼기 k의 제곱으로 모양 변경해 주셔야 되겠고요. n분의 k가 없다고 당하지 마세요. 앞에서 n 세제곱분의 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제곱이니까 k 제곱이니까 n 제곱이 필요합니다. n 제곱만 집어넣고 이 6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밖에 개수로 내버둡시다. 그러면 n분의 1만 나가고 n 제곱이 들어가는데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 n만 나눠주는 셈이죠. 요렇게 주어진 식이 변형되겠습니다. 다시 교통정리. 빼기 n분의 k. 자, 요런 변형, 요 과정이 제일 어렵고 귀찮은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될 부분, 눈치채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리미트 시그마 있고요. 자, 역시 갑시다. xk는 2 빼기 n분의 k로 전체 다 잡아볼게요. 두 번째 xk는 마이너스 n분의 k로 잡아도 돼요. 괜히 헷갈리지 않게 하던 대로 n분의 k만 잡겠습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것부터 풀어볼게요. 왜? 내 맘. 뭐든 할 줄 아셔야 되니까요. 자, 델타 x는 미분이죠. k에 대한 미분입니다. n 없다고 당하지 말고요. x 없다 당하지 말고 n 미분 없지 않아? 배운 적도 없어요.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한 적 배운 거 없어요? 분자에 있는 K만 미분합시다. 적분 구간 구해야 되겠죠. K에 1 넣고 K에 n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취했더니 각각 0과 1이 나왔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만 x로 잡았다. 2 빼기 x의 제곱이고요. n분의 1이 델타 x니까 dx로 바뀌니 앞에 있는 계수 6은 따로 손댈 게 더 없네요. 자, 그럼 6 곱하기 전체 거듭 제곱, 다항식의 전체 제곱 적분 한번 해볼게요. 계수 올려주고 그거 나눌 거 생각해서 3분의 1 앞으로 빼내고요. 그리고 속미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속미분. 2마 x의 속미분 값을 한 번 더 나눠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풀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까지 파고들어서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응되어 있으면 이 방법 따라가시고 아니면 뭐 전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선책을 선택하세요. 앞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바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6 그리고 요거 바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가 되겠네요. 1 넣었습니다. 1의 세제곱이니까 1이고요. 빼기 0 넣으면 2의 세제곱 8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정답 14 나옵니다. 자, 요 방법 써보죠. 2-n분의 k 전부 다 xk로 잡았다면은 델타 x 미분한 결과는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어휴, 당황스러워라.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구간 정해야 되겠죠.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뭐 하십니까?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2,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1. 2부터 1이네요. 자, 작은 거 큰 거 순서 아니었죠? 2부터 1까지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근데 시작하는 아래 끝은 보통 작은 값으로 적고 위로 값이 커지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찝찝하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앞에 계수 6이 있고요. 전부 다 바꿨으니까 x제곱이 되겠고 n분의 1이 있는데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어야 델타 x로 바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또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dx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아까 그럼 말한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 끝보다 위 끝을 더 큰 값이 되게 잡으니까 위아래 끝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적분 구간의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식 변형해 주시고요. 6 곱하기 3분의 x 세제곱 1부터 2까지 안 바꾸고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2의 세제곱 8 빼기 1 정답 14 동일한 값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적분의 다항함수의 정적분 그 첫 번째 중단원이었죠. 내용들이었고요. 마지막 수업으로 정적분과 급수했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변형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또 시간 지나면 많이 까먹게 될 테니까 빨리 돌아와서 이 강의 문제풀이 하나만 보더라도 기억날 수 있게끔 지금 문제 풀 때 더욱더 신경 써서 연습해 주도록 하세요. 아직 남아있는 넓이와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야기까지 급수풀이 미안합니다.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잘 해서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